지금 여러분의 재무 상태는 어떠한가요? 또 미래는 어떤 모습이길 희망하시나요? 밝은 미래가 보이시나요? 멋진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나에게 알맞은 투자 활동을 통한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 상태 점검 및 다양한 투자 상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군 복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임무 수행, 금융 생활 소외, 잦은 이사 등으로 불편이 수반되고 짧은 정년과 사회 재취업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금융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 곤란은 금융 사기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안정적인 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곤란을 막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함께 재무 상태 점검 4단계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득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급여, 수당 등 월별로 소득을 정리하여 연중 수입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지출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저축, 보험료, 통신비 등의 지출 금액을 그룹별로 정리하고 매월 사용할 한도의 금액을 기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매월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면 자신의 저축 여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근 수당, 명절 수당과 같이 특정한 월에만 나오는 소득과 성과 상여금처럼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불규칙한 소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순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금, 펀드 보험, 군인 공제회 불이백, 부동산 등의 자산과 대출, 신용카드 미납액 등의 부채를 기록해 보세요. 자산과 부채를 빼면 자신의 순자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한 총자산 A에서 총부채 B를 빼면 순자산 C가 나옵니다. 이 순자산 C에서 총부채 B를 더하면 또다시 총자산 A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가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점검을 돕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의 참 쉬운 재무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무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저축, 부채, 지출 등 자신의 재무 현황을 입력하면 재무 비율 지표 진단을 통해 가계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은퇴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도 알려줍니다. 또한 다양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나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미래를 위해 재무 설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무 설계란 무엇일까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유지 및 기록하여 재무적 목표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재무 목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닌 은퇴할 때까지 몇 억 모으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보시는 표와 같이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여러분만의 재무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낭비를 줄이고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했지만 아직 미혼인 20, 30대 초급 간부 시기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이므로 지출의 유혹을 이기고 건전한 재무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급 간부의 건전한 금융 관리를 위한 원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종잣돈을 마련하라. 두 번째, 선저축 후 지출하라. 세 번째, 통장은 쪼개어 관리하라. 네 번째,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다섯 번째, 소모성 대출은 최대한 피하라. 여섯 번째, 신용을 관리하라. 일곱 번째, 주식 직접 투자는 신중히 하라. 여덟 번째, 복리를 생각하라. 아홉 번째, 노후를 준비하라. 열 번째, 자기를 개발하라. 이와 같은 10가지 규칙을 기억해 두시면 재무 관리에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금융상품은 저축상품,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별 특성을 잘 알아보고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안전성이란 안전하게 자금이 운영되는 것이고, 수익성이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유동성이란 자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축 상품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저축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이자가 없거나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생활자금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보통 예금보다 이자가 많지만 유동성이 낮습니다.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되도록 해약하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예치하여 목돈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저축 상품 거래 시 4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판 예적금 판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의 판매 여부를 영업점이나 검색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전용 상품은 금리가 더 높으니 적극 활용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세금 절약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신협, 단위 농수 협의 예탁금 상품은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며 군인공제회 비과세 종합저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지 못해도 이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나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 상품으로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증표이며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크므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식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4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자칭 주식 전문가, 대박 추천 종목, 땡땡땡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가 바로 주의 대상인데요. 이러한 대상들은 방송, SNS, 주식 카페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 리딩방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칭 주식 전문가가 종목을 추천해준다면서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결국 소비자는 거액의 손실을 입고 운영자는 잠적하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 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 가치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고 주식 투자를 일임하고자 할 때에는 꼭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펀드는 투자 전문 회사가 개인의 자금을 대신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상품으로 운영해주는 상품으로 그림과 같이 투자 전문가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런 펀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액의 자금을 분산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전문가에 의해 관리 운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 결과 수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파생 상품은 주가 지수, 금, 환율, 통화 등 기초 자산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은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DLF, DLS 등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결과는 본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선택했다고 해도 결국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본인의 성향, 목적,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여유 자금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합니다. 비투, 영끌 등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투자 목적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기간에 따라 유리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 자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 자금의 경우 여유 자금이라는 전제하에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통해 저축 상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받은 은행이 반환 책임이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 거절, 연락 두절, 수취 계좌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 시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미리 착오 송금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은행 통장을 빌려주었지만 빌려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통장 명의인도 피해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수익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정 행위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등의 손실 보전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익보장이나 손실보전 약정은 법규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증권사의 주식주문 전산 시스템 장애로 인해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지 못했다면 증권사는 무조건 손해보상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즉시 증권회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매 의사에 대한 근거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남기고 장애 당시 PC 화면 캡처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증권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전산장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미리 살펴보고 비상주문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법률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회사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카페, SNS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합니다. 이렇듯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감독에도 한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